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금시 작비. 그런 것은 사실 각하감인 거죠. 정부 수사의 우려도 있고. 자녀의 입시에 관련된 표창장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다. 그 역지사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것이 예, 이제부터 이 소식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때리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그 강도가 좀 셌습니다. 오늘 오전에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 관여한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산업자원부, 산자부 공무원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걸 두고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 총장의 청부 수사라는 발언까지 꺼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무슨 산자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나오는데 이거 지금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안 하기로 고발 안 하기로 결정한 사안이에요. 말씀처럼 이 공수처 권한에 관한 것을 검찰이 나서겠다 한다면 그것은 초법적인 발상이 될 것입니다. 설령 야당 측의 고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사실 각하감인 거죠. 이것을 마치 살아있는 권력 수사인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거나 또는 그런 조사 사실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흘리면서 그렇게 한다면 바로 우려하시는 정부 수사의 우려도 있고. 이 얘기가 좀 무게가 있어서요.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서 관계자들 압수수색했더니 추 장관은 이게 정치인 총장의 정부 흔들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이거 수사 개입에 해당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각하감이다. 그리고 정치인 총장의 정권 흔들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선 검사들에게 이미 이건 각하감이니까 수사하더라도 기소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내려준 거 아닌가요? 그동안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여당의 의원들은 여당이 수사받고 있는 불리한 사안이 나오면 항상 국회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 사건도 일단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수사 개입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일관된 자세를 보여야죠. 정부 수사한다고 해서 본인이 이거 각하감이라고 하면 만약 압수수색 결과물 바탕으로 지금 감사원 과정에서 자료 폐기 등의 어떤 위법성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인데 고발도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이걸 가지고 각하 안 하고 기소하게 되면 추 장관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할 겁니까? 추미애 장관이 모든 일선 검사 역할을 다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게 실제로 기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도 자료 폐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저항이 강한 감사 처음 해본다고 분명히 말했고 야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인데 이미 시작된 수사에 대해서 장관이 나서서 이건 수사할 거리가 안 된다. 더군다나 정권과 관련된 부분. 이것이야말로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추미애 장관이 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총장이 대전에 가서 한 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이다. 이 말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추 장관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뉴스 가운데 네 글자, 이 청부 수사라는 단어가 눈에 제일 들어왔는데 이 단어를 쓴 추 장관의 속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정치적인 용어 아니겠어요? 뭐 이런 거죠. 추 장관의 생각은. 자, 산자부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감사원에서도 고발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고발을 하니까 예. 야당과 조금 정치적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현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그러니 이건 야당이 고발하고 총장이 받아준 청부 수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도 여의도에서 해결할 일들을 여의도에서 끝나지 않고 서초동으로 가져가는 거 저도 별로 개인적으로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법조계까지 가는 건 좀 네, 별로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예. 여의도, 과천, 세종시, 저보다 청와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기서 해결하자. 서초동 가지 말고. 그런데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시민단체도 고발해서 수사 막 합니다. 그거 청부수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가 다르죠? 똑같다라는 거죠. 청부수사라고 할 거면 다 정치인 관련 시민단체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시민단체 또는 여당 또는 야당에서 고소고발하는 거 그거 다 청부수사입니다. 추미애 장관 논리대로 하면 피해자가 어차피 아니니까요. 그리고 정치적 성격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 비판을 하더라도 기준은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추미애 장관이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오르내리는 정치적 성격 있는 수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쪽에 대한 수사냐, 반대하는 쪽에 대한 수사냐, 그걸 가지고 잘못된 수사냐, 무리한 수사냐,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의로운 수사냐, 이런 아마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오늘 추 장관이 이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건은 권력형 비리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검찰에게 또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도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이고 저게 만약에 그냥 저 의견만 피력을 국회에서 하는데 그친다면 모르겠지만 예. 직간접적으로 저걸 수사팀에게 전달을 한다면 아마 본인이 나중에 저것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재판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을 가정하신 거죠? 예, 가정적인 얘기인데 예. 이게 감사원장 말씀대로 컴퓨터에 있는 각종 자료들을 다 지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법에 분명히 공문서라든지 공용 전자문서 파괴죄, 손괴죄에 대한 이 구성 요건이 규정이 돼 있고 네. 감사원장 본인께서도 이렇게 심한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명확히 얘기한다면 감사원이 고발을 해야 될 사건인데 추정컨대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력을 넣어서 감사원의 고발 조치를 막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김경진 의원님의 추정입니다. 추정과 시각이신 거죠? 네, 예. 저의 추정과 저의 개인적인 시각이고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고발을 했다. 검찰이 수사를 했고 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걸 결국은 법관이 판사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줬기 때문에 지금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상황인데 저게 청부수사다 또는 이런 사건은 그냥 각하하고 끝내야 된다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게 직권 남용을 통해서 수사에 대해서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저 의견 피력을 조금만 넘어서서 수사팀에게 간다면 본인이 아마 저걸로 재판받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꽤 좀 강한 의견 예측을 주셨는데요. 추미애 장관 말고도 노영민 비서실장도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생각이 각기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국회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넌센스 같은 일입니다. 어떤 곳은 감사원 결과 보고서를 인용을 하고 또 다른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넌센스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감사원에 영이 쓰겠습니까? 감사원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범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감사 보고서 결론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맹탕 그 넌센스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노영민 비서실장도 김관욱 교수님, 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다. 말이 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청와대 생각도 대체적으로 이럴 테고 추미애 장관도 지금 청부수사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 움직였고 만약에 이거 수사 결과가 이번 정부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뭐 윤석열 총장과 추 장관 혹은 청와대 갈등 지점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를 중단시킨 것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 결정 요인이 예. 경제성에
측면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안정성의 측면도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노영민 실장이 얘기하는 건 경제성만으로는 이거 중단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넌센스란 얘기고 예. 안전성이라든가 뭐 주민의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가 이제 매듭을 짓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그 경제성을 이제 평가할 때 산자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록을 뭔가 훼손시킨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제성을 사실상 굉장히 낮게 보는 그런 의도적인 어떤 행태가 있었는지 그 부분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삭제나 조작이 있었는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가지고 결국에는 월성 1호기를 중단하게 하는 그런 의도적 작업이 행위가 있었느냐 그 부분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영민 실장의 얘기와 이 부분을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김가일 교수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조작했을 때 지금은 그렇다고 일선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윗선에 누가 시킨 걸로 밝혀질 경우 이거는 좀 파장이 큰 거 아닙니까? 그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결국에는 경제성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을 폐기하는, 중단을 하는 그런 결정과는 무관하게, 즉 폐기하고 뭔가 소각하고 해서 결정의 어떤 요인들을 모호하게 하는, 그리고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전성도 있고 주민 수용성도 같이 판단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추미애 장관은 이게 혹시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라는 윤석열 총장의 칼을 빼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김경진 의원님, 이거 말고도 그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자막으로 나올 텐데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 94억을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쓴다. 저게 혹시 영수증도 없이 쓰는 정치자금 아니냐라는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것도 인신모욕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74억을 정말 근거 없이 함부로 썼다. 특활비 지금 몇 년 전부터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리고 특활비 쓴 거에 대해서 정말로 다 그 사용 목적 내부적으로 다 기재하고 영수증 가능한 한 최대한 첨부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게 궁금하면 그 갖다 열어보시면 되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뭐 하십니까? 민주당 법사위 의원님들 저 74억 갖다 보면 되죠. 저게 무슨 정치자금, 아니 그걸 총장이 씁니까? 대검찰청 직원이나 검찰청 직원들이 다 이게 실무 일하면서 쓰는 것이지 무슨 검찰총장이 가져다 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윤석열 총장이 이 측근들이 있는 청에만 특활비 많이 주고 최근에 수사 많이 하는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 안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내가 들은 바로는 서울중앙지검에도 특활비가 내려갔다고 말하자 한 발 물러서면서 자신도 들은 이야기라고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격하면서 사실 확인도 안 된 루머로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안 준다고 이야기했다가 국회의원의 지적을 받고 뒤로 물러서는 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광경입니까?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나서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을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저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 특히나 법사위라면 상임위원장들이 있을 텐데 예전보다 국회 특활비 많이 줄어들었지만 상임위원장 특활비 영수증 다 첨부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특수활동에 쓰라는 국가 세금이거든요. 대검 특활비 까는 거 다 좋습니다. 다 보고하는 거 좋다면 국회에서도요. 상임위 특활비, 원내대표 특활비 전부 다 영수증 다 오픈해서 국민들이 좀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한다는 표현, 그 표현보다는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세균 총리의 말을 인용했는데 추 장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왜 우리 장관님한테 겉으로 많은 검사들이 항의를 합니까? 댓글을 달고. 예? 장관님은 이런 태도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부패가 공수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문수답으로 빠져나가고. 당당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십시오. 여기 와서 뭐 싸움하러 오십니까? 글쎄, 저도 의원님께서 언성 높이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이치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를 하시는데 어제 정세균 총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한번 되새겨보세요. 고위공직자는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 네, 주어가 빠졌네요. 그런데 국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동문서답 꼭지 불만이 있습니다.
그 소설 쓰신의 발언부터 윤한홍 의원과 추 장관의 기싸움 대단하고요. 여기 주어가 빠졌다. 고위공직자 발언 새겨들어라는 지적이 이렇게 추 장관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 이 검찰의 이 산업부 공무원 이 은폐 의혹의 수사 관련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인데 윤석열 총장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대검찰청 유튜브에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우리가 검찰이 변화하는 어떤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하는. 형사부에 있는 후배들, 초임들, 야, 잘 모르겠으면 그냥 기록 가지고 와라. 우리 기록 읽어보지도 않고 들고 확인하다. 아니야. 아침에 좀 목욕탕도 하고. 요즘 뭐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더라도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이 저렇게 유튜브에 등장하는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추구하는 게 진실이라는 게 항상 진실은 아니다. 역지사지가 검찰 변화의 목표이자 방향이다. 뭐 윤 총장 이런 얘기. 최근에 뭐 무게감 있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 제 질문은 뭐 이게 아니고요. 예. 윤 총장 관련해서 오늘 부인 관련 수사가 보니까 배당이 됐던데 반부패 수사 2부. 그러니까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 부인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보면 이제 전시기획 관련된 게 뭐 전시하면서 기업들로 협찬 받은 거 그거 그다음에 주가 조작이라는 게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아니 이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배당은 검사장의 권한이긴 한데 예전에 그 옵티머스 처음 중앙에서 가져갔을 때 그거야말로 특수부에다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조사부로 배당했던 이성윤 지검장이 이 윤 총장 부인과 장모석 관련 사건은 예전 특수부의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했다는 거예요. 좀 의아하긴 합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뭐 총장이라는 검찰의 최고 권력자의 처가에 관련된 일이니 한 톨에 의혹 남김없이 수사하기 위해서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했다라고 뭐 할 말은 없는데 어찌됐건 간에 반부패 수사 2부에서 특수정도 투입해가지고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진짜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대검 유튜브에 등장한 윤석열 총장과 오늘 추미애 장관의 반경 얘기 또 한번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